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 국민의힘 연찬회 가서, 세게 그냥 강조했네요. 이념, 철학, 이런 걸. 저는요, 우리나라가 나가려면요, 이념이나,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국정 철학, 네. 또는 우리 헌법 가치라 보면 돼요. 그렇지. 예.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근본으로 하잖아요. 이런 게 헌법 가치, 이게 바로 이념입니다. 우리 건국 이념이 이승만 나라 만들 때 건국 이념이 뭐냐?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이념이에요. 이 이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철진해가지고 이념 논쟁하자, 빨갱이 논쟁하자 이게 아니고 어떤 게 국가의 근본이 바로 서려면 큰 방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도 학교 이념이 딱 있잖아. 금면, 있잖아. 하물며 초등학교도 그런데, 나라의 이념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북한만 보면 네. 북한의 이념은 주체 사상이에요. 이게 없으면 국가 무너집니다. 그렇지, 무너지는 주체 사상. 저거 나름대로 그 국가 이념이에요.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있잖아. 이스라엘은 이제 그거죠. 시오니즘. 시오니즘. 우리나라 만들자 시오니즘. 그다음에 이 프랑스다. 그러면 이게 공화국 시대는 대혁명 때 자유평등 파괴 이런 게 있잖아. 미국도 독립선언. 그렇지. 독립 선부인권,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 있다 이런 게 있잖아. 다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이념이 있는 거예요. 예. 이념은 소련도 옛날에 막스 레닌주의 이런 게 이념이 있는 거죠. 중국도 모태동주의 이런 게 있잖아. 따라서는 이념 자체가 강조하는 게 캐캐묵은 철진한 게 아니고 이념은 이게 꼭 필요하고 나라의 이념이 근본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 점에서 대통령이 이걸 강조한 거는 아주 시의적절하다. 예. 바로 이게 지금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많잖아요. 반체제. 좀 많잖아요. 틈만하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자, 자유를 빼자, 또는 공산주의 지금 간첩들 많이 있잖아요. 엄청나지, 엄청나. 공산주의자들 계속 공산주의자들 자꾸 복권시키면서 높이는 게 다 그런 체제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이 5년 동안 공산주의 했잖아. 예. 그럼요. 따라서 저는 이념이라고 게 무조건 철진한 걸로 할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재무장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놈은 실용 이념하고 이제 좀 대비되는 게 실용이잖아요. 실용주의. 실용을 강조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중국에는 실용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덩쇼핑이잖아. 예, 등소평. 덩쇼평은 이제 실용을 할 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실용이거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덩쇼평도 경제에서만 그랬어. 그렇지. 예. 경제에서만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를 좀 도입하자. 이런 거 흑묘병면 놓잖아. 예. 그런데 정치 체제는 중국도 덩쇼핑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그렇지. 예. 마오쩌둥주의 맞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 다 나라 무너지는데. 그래. 지금도 이게 공산당 일당 독재 아닙니까? 예.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무조건 정치적으로는 중국도 이게 검은 고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에서만 흰 고양이도 좀 풀자, 자본주의. 이런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이게 검은 고양이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지잘 잡으면 된다면 공산주의 도입하면 나라 망해버리죠. No way. 이거 중국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게 공산주의를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는 반체제 이런 세력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단호하게 응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이 점을 저는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정율성이 다뤘잖아 많이. 예. 저번에. 예. 이제 홍범도 장군. 홍범도. 홍범도. 이게 이번 주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보고 이제 흉상이나 동상을 배치하라면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배치합니다. 홍범도. 우리나라 어디 내보고 그런 권한을 준다면 동상들 삭삭할 아니 여러 위인들을 어느 건물에 정부 부처에 배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래요. 대통령실에 어. 이승만 대통령 동상 배치. 대통령실이니까.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 국회 가면 우리 초대 의장했던 해공 신익희 이승만 잠깐 의장하고 그다음에 실질 의장은 해공 신익희 선생 있잖아. 초대 의장은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인데 그거는 바로 대통령과의 과도기 잠깐이니까 과도기니까. 해공 신익희 선생
묘수가 있어. 예. 흉상이. 그거 맞아.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 가면 저는 가인 김병로 선생 흉상을 두고 있대. 김종인의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김병로. 이런 분들. 그다음에 국방부나 또는 이제 그 육사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거기 출신 중에서 나라 위에 싸우다가 죽은 분들 있잖아. 백선엽 장군 이런 뭐 백선엽 장군도 좋고 예. 6.25 때 육사 출신 죽은 분이 한 1,500명이 넘는데 예. 그 중에서 그 중에 막 맨손으로 탱크 하다 죽은 분도 있어. 예. 그 소령인가 있더라고. 강제구 소령인가 그래요. 예. 뭐 그거는 또 뒤에고. 뒤에 그뭐 심일인가 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하여튼이 우리가 육사들하고 싸운 게 6.25도 있고 베트남전도 있고 연평해전 많잖아. 이런데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 그렇지. 이런 분들에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홍범도, 이회영 이런 이제 그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은 또 이게 우리 그 독립기념관, 그렇지. 독립기념관 잘 모셔야지.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이게 흉상이든 동상이든 제대로 있어야 할 때 있을 만한 의미가 있는 거, 더 기념이 되는 거죠. 예. 제일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는 대법원장이니까 독립을 했잖아. 그럼 대법원에 모셔야지. 신익계 선생은 국회에 모시고, 예를 들어 이승만 독립운동가는 대통령실에 모시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저는 홍범도, 그다음에 이회영, 진짜 제가 이회영은 좋아해가지고, 제가 평전 썼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제 책에 이회영 평전이 있어. 그 중에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사람 그렇죠. 아니야. 땅 다 팔아가지고 갑부. 그래도 이회영은 육사는 안 맞아. 그렇지. 육사 출신 독립기념관에 모시면 돼. 예. 독립기념관에. 독립기념관에. 홍범도도 왜? 육사생들은 거기 흉상에 있으면 그 사람 삶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 하나의 이회영 선생은 아나키스트예요. 그렇지. 무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예요. 무정부주의자. 예. 근데 군인이 무정부주의자가 안 되면 돼. 돼? 큰일 군인은 나지. 무정부주의자는 게 아니고 충성해야지. 그럼요. 그럼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육사의 교육 목표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확립 이게 교육 목표에 나와. 자, 그러면 이게 육사생들 보고 어이 생도들이여 홍범도를 따라서 공산주의자가 되라. 말도 이게 안 말이 돼. 돼요? 말이 안 되지. 예. 말이 안 되잖아. 네. 아니 이회영 선생을 따라 아나키스트가 되시오. 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닌 거죠. 아니지. 위대한 독립운동가지만 그렇지. 그 육사생들이 그 길을 따라갈 이럴 분은 아니잖아. 그럼 독립 기념 가야지. 마치 배구협회에 손흥민 동상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지. 축구협회에 갖다 놔야지. 그럼. 예. 지금 이게 아마 국방부 이거는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한번 고민해 보자. 근데 뉘앙스는 대통령도 홍범도 장군이 육사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 근데 대통령이 옮기라 이러면 또 막 좌파들이 날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고 국방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국방부에서 이런까지 대통령한테 부담 주면 안 돼. 그럼. 그럼 뭐 국방부에서는 그러더라고. 홍범도는 이제 독립기념관 옮기고 나머지 분들은 육사에 그 박물관 있는가 봐. 네. 박물관에 모시겠대.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렇지.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것도 불만인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홍범도가 레닌 권총으로 독립 투사들을 죽였어. 예. 그리고 독립군을 괴멸시킨 그 자유시 저 참변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도 안 어울린다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그 자유시 참변 때 네. 뭐 이제 홍범도가 뭐 우리 독립을 죽였다고 하면 그건 좀 안 맞고 그래 하면 또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고 아니 레닌 권총으로 두 사람은 그건 그거는 이제 자기 나왔어. 암살자들 쏜 건 아, 맞고요. 어떤 그 독립군이에요. 근데 그 이제 사람. 그 정확하게 보면 예. 자유시 참변은 이제 그 공산당이 자기들끼리 상해파가 있고 예. 이동이라든지 상해파, 상해파, 예. 그다음에 이륙구척파 있잖아. 이륙구척 공산당 내부에 내분이 생기면서 그 이제 상해파들을 지지하는 살린 의용대라거든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박일리아라 그래. 박일리아. 그다음에 저쪽에 그 이륙구척파 예. 거기에 오하묵이라고 있거든요. 그쪽. 그건 자유대대라 그래. 이쪽이 공산당 내분끼리 이제 분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홍범도가 직접 다 죽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건 그때 개입됐다. 이후에 재판위원을 뭐 3명이 있거든. 재판위원. 예. 그거 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럼. 그다음에 그때 이제 순진하게 그때 김자진 장군하고 이범석은 안 갔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갔다는 예.
그것도 문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레닌한테 뭐 총도 받고 돈도 받고 뭐 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분명하거든요. 소련군 그래서 이게 대위로 공산주의자의 길을 간 거는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육사생도한테 안 맞다. 안 맞지. 예.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홍범도를 제가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해방되기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독립운동을 했어. 예. 그건 예. 인정했는데 아니 그 뭐 저 러시아 대사관에 갖다 두든가 중국 대사관에 저 흉상을 갖다 두든가. 그러니까 그래야지. 저는 이제 그 유해영 선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이종찬 광복회장 있잖아. 네. 그 아들이 이철우 교수거든. 네. 윤석열 대통령 초등 동기라고. 근데 자꾸 이게 독립 그 광복회장 이종찬 이렇게 나서면 안 돼요. 저 할아버지라고 해서 유해영 제가 유해영 평전까지 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나키스트를 갖다 육사생이 본받으면 안 안 돼,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앞부분에 재산 팔아가 헛나된 것까지 인정. 그거는 뭐 그거는 대단한 본받아야지. 거지. 그건 대단한 거지. 근데 그 이유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는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됐냐? 이게 문재인 때문이에요. 그럼. 문재인이가 2021년에 네. 흉상을 만드는데 원래는 문재인이가 누굴 그 육사 둘랬냐? 그 문재인도 간이 작은 거야. 네. 처음에는 이게 김원봉이를 둘랬지. 왜냐면 김원봉이가 국군에 뿌리거든. 김원봉이가 실제는 광복군 국군에 뿌리는 김원봉이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술 한잔 따르고 싶다면서 지가. 이 김원봉이 군대하고 큰일 날 놈이네. 그다음에 그 지청천 이범석 우리 광복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국군이 됐다. 이게 쳐들어온 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김원봉이가 훨씬 홍범도보다 오랫동안 해방 이후에까지 일했으니 훨씬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이를 흉상 세우려니까 문재인도 쫄았지. 반대가 야, 이 큰일 우파하고 전면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 마음은 김원봉인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홍범도까지 간 거예요. 공산주의자인데.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그거는 광복군에 고 해가지고 국군의 뿌리로 만들려고 이거거든요. 그것도 논쟁이 많아요. 우리 원래 그 육사는요 미국의 그때 사령관 894년관이 만든 거거든요. 벤플리트인가? 네, 벤플리트. 그분이 그분 흉상도 있어요. 네. 지금 육사가. 따라서 저는 이게 문재인이가 그 시대의 그 독립운동가 딱 5명으로 해놨잖아. 네. 요거부터가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육사 그때 의견 수렴이 없었거든. 육사 선후배 중에 훌륭한 사람을 하든지 진짜 장군 군마를 펴려면 그 하려면 얼지문덕 강감찬 에이씨. 얼지문덕 강감찬 단군을 이순신 갖다 놔라, 단군을. 아니 일어나서는 아무 말은 없지 장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어중간하게 작년에 어떻게든 그 공산주의 그 일제시대 때 이런 사람들 복권시키려고 홍범도를 그 갖다란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의견 수렴도 없이 문재인이 한 짓이 저는 그래서부터 이게 역사 잘못된 거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런 게 왜곡이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국방부에 찬성합니다. 아, 국방부까지. 예? 아니 국방부 안에 그러니까 홍범도 흉상은 독립견장 옮기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박물관 옮겨놨잖아요. 의견에 찬성한다. 예, 오케이. 찬성한다. 오케이.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지가 뭐가 이게 뭐가 그렇게 흉상이 중요하냐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자기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그래. 안 돼, 이렇게 안 돼. 흐리멍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저 좌파들이 먼저 걸어온 싸움이요. 조선일보도 그 좌파들이 먼저 홍범도부터 김원봉 해가지고 정물성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헌영이로 가서 김일성까지 그렇지. 가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좌파란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자기들은 뭐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씨로 대통령이 뭐 이념 강조하는 이러고 있다니까. 기관제네. 제일 심하게 한 게 그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육사주의 했잖아. 이념 전쟁을 벌여놓고.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이거 좌파들 제압하는 게 있어. 뭔데? 그러면 이게 자기들은 자꾸 이념보다는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잖아. 그러면 제가 그랬지. 야, 친일 청산도 먹고 사는 문제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말을 못해. 그렇지. 야, 그러면서 또 친일 청산 해야 되는데 백선엽이 때려잡아야 되고 안익태도 때려잡아야 되고 친일 청산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냐고. 너그것만 이념이 안 중요하다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면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백선엽하고 친일파 모는 게 먹고 사는 문제냐? 이게 실용이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사는... 친일파 놀이하는 게 이게 바로 이념으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야,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다 거덜나고 비투생이 나라로 만들어 놓고 이것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그러지. 다시 한번 이게 강조하지만 홍범도 장군을 제가 독립운동가로서는 인정하지만 육사에 안 맞다. 네. 옮기된다. 옮겨야 이걸 내리고 네. 그다음에 저번 주에 한번 다뤘는데 정률선. 또는 정률선 네. 지금 여기 막 광주하니까 난리더만요. 오늘 보니까 4.19 3개 단체 있잖아. 네.
여독이 강기정이 보고 막 난리야 지금. 오늘 보니까 4.19 혁명 상계단체 민주혁명회 혁명 희생자 유족회 공로자회 예.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8개 보훈단체가 뭐 1,000명 이상이 강기정이 물러가라. 지금 난리거든요. 또 이게 좌파단체들도 또 강기정 편드는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 예. 근데 이거는 저번 주에 저희가 상세하게 했지만 정률성이는요. 진짜 독립운동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 김원봉이 똘마니로 뭐 행적이 없어요. 주로 이게 뼛속 깊은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뼛속 깊은. 네. 지금도 과유불급입니다. 지금도 많아요. 우리나라에 공원 있고 도로 있고 기념음악회 있고 이런 사람에게 도산 한 차고밖에 없다 했잖아요. 거의 없어요. 이승만도 없어. 아니 김구도 효창공원에 있지. 김구공원은 없어요. 기념관에 있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정률성이 아니면 우리나라 제일 대단한 독립운동가냐고.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아 기존에 해놨던 그것도 싹 없애야 돼요. 정일성 경일성 거리도 없애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싹 걷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예. 이 강기정 이거 정신 못 차니까 지금 라임 새로 하잖아. 라임으로 빨리 5천만 원을 잡아야 된다. 제가 이거밖에 없어. 강기정 잡아야 된다니까. 강기정 라임 사건 5천만 원으로. 예, 맞아요. 저는 따라서 이런 게 우리가 최근에 뭐 역사 논쟁 있잖아요. 이념. 네. 이걸 이게 저는 무조건 철진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좌파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역사적인 팩트로 이게 확실하게 그 좌파들의 그 가짜뉴스 있잖아. 네. 왜곡 선동 이걸 이게 우리가 분쇄해야 된다. 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이런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우리 윤 대통령 1+1이 100이라는 세력. 그럼. 야 이거 좋더라고. 네, 맞아요. 1+1이 100이라고 있는 많아. 전 세계가 1+1이 2라는데 지 혼자 민주당이나 지 혼자 1+1이 100이라는 놈들이 그게 바로 뭐 후쿠시마 계단부터 해가지고 지금 홍범도 논쟁, 정률성 논쟁 있잖아. 네. 이런 게 가짜뉴스 세력들이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걸 때려잡아야죠. 그 워딩이 참 좋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야, 그거 딱 와닿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재명이 같은 아들도 1+1이 100이라고 우기야 지금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국이, 민정이 저쪽 놈들은 저쪽에 대단하다 그래. 다 그렇지 뭐 하는 애들이 전 세계가 1+1이 일하는데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그거 맨날 안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때려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자유라는 거 프리덤 이제 not free 자유라는 건 공짜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국민이 끼어 있어가지고 처절하게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한테 맞서 싸워야만 자유가 수호된다. 아,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 시원하네. 좋습니다. 네. 피를 흘려서 얻은 자유인데 호락호락 내주면 안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